한국인들은 태국 관광지 거리 한복판에서 아무렇지 않게 바지를 내려대는 수준 낮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러한 한국인들의 교양 없는 면모를 전부 포착해오겠습니다. 여기 한국은 태국인들을 이유 없이 차별하는 인종차별의 국가며 알고 보면 수준도 매우 낮은 국가라고 주장하는 태국 유력 기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한국의 후진적인 면모를 촬영하러 한국에 도착한 지 3초 만에 말문이 막히며 경악을 하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에서 대체 어떤 장면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출신의 카녹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제 인생은 한국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매일 밤 잠에 들기 전마다 차라리 한국을 알지 못했던 때로 돌아가게 해달라며 빌고 있을 정도로 저는 정말 한국 때문에 돌아버릴 지경에 이르렀죠. 일단 저의 한국에 대한 첫 느낌은 호감과 존경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를 무척이나 좋아하기도 했고 또 한국인들의 생김새가 그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거든요. 한국인들의 키도 크고 하얀 얼굴에 잘생긴 외모는 어렸던 저를 완전히 매혹시키기에 충분했죠. 특히나 태국인들은 하얀 피부를 숭배하는 경향이 있고 태국인들은 돈이 없어 밥은 굶어도 미백 기능성 화장품은 빼놓지 않고 사용할 정도로 하얀 피부에 집착을 하는 사람들이기에 저는 더더욱 방금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처럼 하얀 피부를 가진 한국인들을 신격화하곤 했습니다. 또한 제가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 중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 또 다른 부분은 바로 한국은 태국 경제의 번영을 도와준 은인 같은 국가라는 것인데요.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태국에 공장을 지을 당시 태국은 이러한 글로벌 대기업들의 공장이 전무한 상태였고 이런 태국을 신뢰하는 국가는 아무도 없었기에 아무도 태국에 먼저 공장을 지으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태국은 그저 관광만으로 먹고 사는 국가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태국을 믿고 가장 먼저 공장을 짓기 시작하면서 태국은 관광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대기업 공장을 통해서도 많은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었죠. 글로벌 기업들은 현대라는 글로벌 브랜드의 신뢰도와 파워를 믿고 점차 현대를 따라 태국에 공장을 짓고 현지 노동자들을 고용하기 시작했거든요. 일단 현대의 태국 공장에 영감을 받은 도요타는 태국에 15억 달러를 투자하여 기존 입지를 확장했는데요. 도요타는 현대의 운영 성공은 태국에서 자동차 제조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입증했다고 밝혔고 결국 도요타의 확장으로 태국 내에는 5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었습니다. 지멘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멘스는 산업용 자동화 시스템과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10억 달러를 할당했고 현대의 첨단 생산 공정을 보고 태국의 첨단 산업 제조 역량을 믿을 수 있었다고 밝히기까지 했는데요. 결국 이 시설은 연간 18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으며 지멘스 공장은 6천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공급업체 계약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 30개의 발전을 지원했습니다. 이렇듯 현대를 시작으로 하여 도요타나 지멘스 같은 굴지의 글로벌 대기업들이 하나둘씩 태국을 선택하자 태국은 순식간에 세계적인 신뢰를 받으며 더욱 많은 투자를 받게 될 수 있었고 태국 GDP는 급속도로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아빠는 현대자동차에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 사장이었기에 적어도 저희 집은 이러한 태국의 경제발전을 가장 크게 실감하며 매우 큰 수혜를 볼 수 있었죠. 그야말로 현대는 저희 가족이 부유해지게 만든 구세주 같은 존재인 거였습니다. 그러나 제 중국인 친구 팅팅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실 몇몇 분들은 태국에 웬 중국인이 있냐며 반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태국은 중국계 세력이 지배적인 국가로 대부분의 상류층들은 중국인이거나 중국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국인 팅팅의 아버지 또한 태국에서 꽤나 유명한 언론사를 운영하고 계시기에 팅팅은 자연스레 어렸을 때부터 태국에서 자라게 된 것이죠. 팅팅과 저는 태국에서 상류층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사립학교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그녀는 확실히 저와 꽤나 잘 맞는 친구였지만 한국에 대한 견해만큼은 정반대로 갈리곤 했어요. 팅팅은 한국 문화는 전부 중국 문화를 그대로 베낀 아류작일 뿐이며 한국은 중국의 노래나 음식 그리고 역사까지도 전부 자신들의 것이라고 우기는 그냥 나라 자체가 근본이라는 게 전혀 없는 아류 국가라며 열변을 토했거든요. 저는 그때는 그녀의 주장을 그다지 귀담아 듣지 않았고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저는 시간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한국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느꼈고 한국 문화도 여전히 즐기곤 했는데요. 물론 현대자동차 덕분에 태국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했고 그럴수록 저희 가족은 더욱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었죠. 그러나 최근에는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한국의 태국인들에 대한 차별 사건이었죠. 한국에 입국하는 태국인들은 거의 어김없이 태국으로 다시 추방되었다고 했으며 심지어 신원이 확실히 보장된 교수 등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그저 태국 국적자라면 거의 무조건적인 추방을 당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한국에서 이미 생활을 하고 있는 태국인 체류자들도 명확한 이유 없이 추방당하거나 한국 감옥에 수감되는 등 한국은 태국에 대한 심각한 차별 행위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한국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제 우상인 국가가 저희 나라를 차별했다는 것에 대해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한국의 차별 사건은 세 발의 피일 뿐이었습니다. 한국의 차별로 인해 양국의 사이는 급속도로 악화되었는데 이러한 관계 악화를 틈타 태국 내 한국 기업의 공장에서 일하는 태국인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이기 시작했고 태국 정부는 한국의 차별에 대한 보복으로 대놓고 파업 노동자들의 편을 들어주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한 달여간 지속되던 이러한 파업은 결국 현대차 공장 철수라는 파국으로 끝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차 공장이 빠져나가면서 태국의 경제는 괴멸적인 피해를 입고 처참히 쓰러지게 되었죠. 현대는 현대자동차 및 다른 계열사 공장들을 전부 다 합친다면 태국 공장에서 2만 5천 명의 근로자를 고용했으며 추가로 1만 명의 계약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현대가 갑자기 철수를 확정지으면서 이러한 수만 개의 일자리가 갑자기 사라지게 되었고 태국의 평균 가족 규모가 4명이라고 가정한다면 14만 명이 간접적으로 소득 손실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대라는 거대 주요 고객이 운영을 중단하면서 부품 제조업체, 물류 및 유지보수 제공업체를 포함한 공급망 내 약 5만 개의 일자리도 사라졌는데요. 특히나 아빠도 이러한 업체를 운영하고 계셨기에 피해는 더욱 실감이 갔어요. 사실 현대 및 한국 기업들은 지역 상생을 추구하는 매우 신사적이고 착한 기업들이었습니다. 다른 글로벌 기업들은 극한의 효율을 추구하기 위해 죄다 자국 업체들과만 협업을 하며 현지 일자리 창출에는 티끌만큼도 관심이 없거든요. 하지만 현대를 비롯한 한국 대다수의 기업들만은 유일하게 일부러 현지 부품 및 물류업체들의 발주를 맡김으로써 함께 성장하자는 슬로건을 통해 태국에 많은 기회를 주었어요. 그러나 현대가 철수를 통해 발주를 끊게 되면서 현대자동차의 타이어 등의 부품을 공급하던 아빠의 사업체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순식간에 80%의 직원을 감축했으며 이대로라면 3개월 만에 파산이 확정될 정도로 매일 전례 없는 적자를 보며 고통에 신음하고 있거든요. 아빠의 업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현대와 관련이 있던 태국 내의 수백 수천의 중소기업들은 순식간에 폐업을 하거나 직원 80% 이상을 감축했고 이 말은 직원들은 수십만 명이 해고되는 참담한 결과를 맞이했다는 소리였습니다. 심지어 현대가 빠져나가면서 현대만 믿고 들어왔던 다른 글로벌 대기업들도 전부 철수를 고려하거나 철수를 선언해버렸기에 이러한 피해는 곱절로 늘어날 예정이었죠. 그야말로 태국은 한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완전히 망해버린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저는 그렇게나 좋아하던 한국에 대해 점점 반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태국을 먼저 차별한 건 한국인데 왜 저희가 이토록 괴멸적인 피해를 보며 망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중국인 팅팅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기 시작하더군요. 그녀는 옆에서 자꾸만 한국에 대한 이간질을 해왔거든요. 팅팅은 현재 자신의 아버지의 회사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고 아이러니하게도 팅팅 아버지의 언론사는 현재 태국이 망해가는 와중에도 전례 없는 매출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저는 태국 경제가 완전히 붕괴된 상황임에도 어떻게 팅팅만은 잘 살 수 있는 건가 싶어 황당함을 느꼈는데 알고 보니 팅팅의 아버지의 중국계 언론은 혐한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벌어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애초에 팅팅 아버지의 언론사는 중국 자본의 투자를 받아 태국 내에서 혐한 기사를 쏟아내며 한국과 태국을 이간질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기자로 일하고 있는 팅팅 또한 한국에 대한 날조와 선동 기사를 작성하며 한국과 태국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 태국 내의 혐한의 분위기가 매우 강렬해진 지금 팅팅의 아버지의 회사는 전례 없는 매출을 거둘 수 있게 되었던 거였죠. 그리고 팅팅은 제게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선동을 지속했는데요. 그녀는 한국인들은 태국의 야생 원숭이들을 몰래 훔쳐먹고 있고 교양 없는 한국인들은 태국 길거리에 자꾸만 대소변을 보고 있다며 한국 같은 수준 낮은 국가를 도대체 왜 좋아한 거냐며 저를 꾸짖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한국 문화 또한 전부 중국 전통 문화에서 파생된 아류작일 뿐이고
한국 배우들이 잘생기고 하얀 얼굴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것도 이들은 전부 한국 정부에서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사람들로 한국이 선진국이자 문화 강국인 척을 하기 위해 국가에 사활을 걸고 전문적으로 육성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실제의 한국인들은 가난 때문에 통 먹지를 못해 피골이 상접해 있고 한국 남자들의 평균 신장은 태국 여자들 수준으로 작다며 비하를 이어나갔어요. 그리고 한국의 현대차 철수로 인해 태국 경제가 나락으로 간 건 사실이지만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라며 태국의 공급망을 이용할 수 없는 한국이 대체 뭘 할 수가 있겠냐며 한국도 현재 전례 없는 가난을 맞이했고 태국보다도 더욱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팅팅은 저를 계속해서 꼬시면서 한국에 가서 이러한 한국의 가난한 실체를 취재함으로써 태국을 차별하고 태국 경제를 붕괴시키려는 한국의 복수를 가하자며 저를 꼬드겼는데요. 저는 본능적으로 팅팅이 저를 이용하려는 것임을 확신했어요. 아무래도 그녀는 기자로서 한국에 대한 후진적인 면모를 포착하면 돈을 벌 수 있었고 저를 카메라맨으로 이용해서 극한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게 분명했죠. 하지만 저는 한국의 태국에 대한 차별행위에 더해 한국 때문에 매우 가난해져서 파산 위기에 몰리기도 했고 또 팅팅의 선동에 계속 노출되다 보니 정말로 한국이 싫어지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나 저와 제 가족에게 고통을 준 한국의 복수를 하기 위해 기꺼이 그러한 이용을 당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의 실체를 낱낱이 까발림으로써 한국도 태국처럼 완전히 붕괴시켜주리라고 다짐하며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죠. 사실 저는 그렇게나 가고 싶던 한국에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 약간은 심란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가까스로 마음을 다잡고 감히 태국을 차별한 한국의 최후를 샅샅이 취재하기 위해 눈에 불을 켰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한국은 태국인들을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기에 태국 국적자는 한국에 입국하는 동시에 엄청난 조롱과 차별행위를 받고 그대로 태국으로 쫓겨나 버린다고 했지만 한국인 공항 직원들은 저에 대한 조롱을 하며 추방시켜버리기는커녕 그저 3초 만에 입국을 승인해줬거든요. 이건 태국에서 들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고 심지어 입국 심사에 한 명당 수십 분이나 걸리는 태국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신속한 모습이었기에 저는 그저 벙찔 뿐이었는데요. 알고 보니 한국 공항은 이미 완벽한 자동화 인프라를 구현해 놓은 상태였고 이젠 사람이 실시하는 주관적인 검사가 아닌 모든 과정을 AI 시스템이 객관적이고 신속한 평가를 통해 입국자들을 평가하고 있었기에 다른 공항보다 수백 배는 빠르고도 가장 정확한 입국 심사를 보여주고 있던 거였습니다. 일단 인천공항의 입국 심사 시스템은 안면 인식과 지문 인증 시스템이 장착된 완전 자동화된 전자 게이트를 구현해 놓았는데요. 전자 게이트는 여행자의 얼굴과 지문을 동시에 스캔하여 이민 기록 및 감시 목록과 실시간으로 교차 참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스템은 일치하지 않는 문서 또는 변경된 모양과 같은 이상 징후를 곧바로 감지할 수 있었고 여행객이 전자 게이트에 들어서면 1.5초 이내에 신원이 확인되고 비자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던 것이죠. 인천공항은 이러한 시스템으로 처리 시간을 95%를 단축하여 시간당 2,000명의 여행객이 하나의 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도록 했고 이러한 한국의 첨단 기술이야말로 새로 지어지는 국제공항들은 전부 한국의 인천공항을 따라하려고 하는 이유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한국이 자체 개발했다는 AI 알고리즘은 여행 이력, 재무 상태, 행동 패턴을 포함한 여행자의 프로필을 분석하여 밀리초 단위로 위험을 평가하기까지 했습니다. 예를 들면 고위험 지역을 여러 번 짧게 방문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여행 패턴이 기록된 여행객은 곧바로 2차 검사를 위한 장소로 이동하게끔 설계되어 있었는데요. 심지어 이 시스템은 새로운 위협에 적응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확도를 개선하기 위해 머신러닝을 통합했기에 한국은 변화하는 불법 입국 패턴에 완벽히 적응하는 놀라운 기술을 가진 셈이기도 했어요. 이러한 예상치도 못했던 한국의 모습에 한국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한국의 후진적인 면모를 반드시 포착하겠다며 눈에 불을 켜고 한국의 흠을 찾던 팅팅은 한국이 이 정도로 선진적인 국가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듯 그저 저처럼 벙찐 채 머리만 긁적일 뿐이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인천공항에는 관광대국인 태국의 공항보다도 엄청난 외국인 인파가 몰려 있었고 태국 공항이었다면 이러한 수많은 입국자들을 전부 다 검사하려면 반나절은 걸렸을 것이 분명했을 텐데요. 태국 공항은 아직도 모든 검사를 직원이 일일이 처리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시스템조차 잘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전부 수기를 통해 심사를 하므로 엄청난 지연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수준 높은 기술력을 보여주었고, 저는 아무래도 한국에서 후진적인 면모를 찾는 것은 그저 시간 낭비일 수도 있겠다는 불길한 예감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팅팅은 정말 끈질기더군요. 그녀는 이대로 그냥 공항에서 빠져나갈 수는 없다면서 영어를 구사하며 한국인 공항 직원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거든요. 이봐요. 분명 한국은 태국인들을 차별하고 태국인들을 이유 없이 추방하고 있다고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착한 척을 하는 거죠? 한국 공항은 일반적인 태국인들에 대해 입국 거절을 일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태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직업인 교수조차 입국을 거절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한국은 보여주기에 미쳐있는 근본 없는 국가이다 보니 제가 기자인 것을 진작에 파악한 후 흠을 잡히지 않으려고 미리 수를 써둔 모양인가 보네요. 아마 당신들이 자체 개발했다는 AI 입국 심사 또한 실제로는 제대로 작동조차 하지 않을 게 분명하고 그저 과학적인 검사를 하고 있는 척을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입국객들을 분별 없이 받고 있는 것일 뿐일 테죠. 선진국인 척을 하며 한국에 온 외국인들에게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러자 한국인 공항 직원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는 듯 표정을 찌푸리더니 이내 충격적인 대답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죠? 한국이 왜 태국인들을 이유 없이 추방한다는 말인가요? 한국 공항의 입국 심사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닌 전부 AI가 평가하고 판단하는 건데 어떻게 AI가 오직 태국인들에게만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이들만 쏙 골라서 입국 거절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물론 인천공항에서 입국 거절을 당하는 국적자들 중 태국인들이 가장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이유 없이 입국 거절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니죠. 일단 한국에 입국하는 태국인들 중 80%가 불법 체류를 한다는 건 알고 있나요? AI 시스템은 이러한 태국인들의 압도적인 불법 체류 경향을 파악 후 자동으로 태국인들에 대한 입국 검사를 더욱 철저히 하는 것이죠. 즉, 유독 입국 거부를 당하는 태국인들이 많은 것은 그들이 애초에 불법 체류할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기 때문에 입국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인천공항에서 AI 위험평가 시스템에 의해 신고된 여행객은 완전 자동화된 2차 검사 부스로 안내됩니다. 그리고 AI 기반 자동검사를 재실시하고 이에 대해 직원이 재검토하므로 여행객 입장에서는 기회가 3번씩이나 주어지는 것이죠. 이건 2번만 기회가 주어지는 다른 공항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인천공항만의 정교한 시스템이고 따라서 인천공항에서 입국 거절을 당했다면 그건 정말로 문제가 있는 여행객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대학 교수를 예로 들며 태국에서 가장 저명한 직업을 가진 사람조차 한국에서 입국을 거절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그 대학 교수라는 사람은 실제 정식 대학교의 교수가 아닌 그저 명칭만 대학교인 학원 수준의 교육기관에서 선생님의 역할만을 맡고 있던 건 아시나요? 심지어 그는 달랑 20만 원만 들고 한국에 왔는데 20만 원으로는 한국에서 단 하루도 제대로 보내기 힘들고 이건 대놓고 한국에서 불법 체류를 하며 일자리를 구하겠다는 뜻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인천공항이 당신의 눈치를 보며 비위를 맞춘다는 말인가요? 인천공항의 이러한 최첨단 입국 심사 시스템은 BBC와 CNN 등 각종 유명 국제 언론사들도 전부 감탄하며 취재해간 세계 최고라고 인정받는 시스템입니다. 당신은 어느 언론사에서 근무하고 있죠?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 당신이 BBC와 CNN보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언론사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인천공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공항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설사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저희는 특별히 당신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BBC라는 말에 팅팅은 그저 말문이 막힌 채 얼굴이 새빨개질 뿐이었어요. 물론 그녀는 태국에서는 꽤 유명한 언론사에서 근무하고 있긴 했지만 아무튼 그녀의 언론사는 BBC에 비할 바는 전혀 아니었거든요.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도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국에 입국하는 태국인 10명 중 8명이나 불법으로 체류한다니 저는 이번 한국의 태국 차별 사건은 분명 한국이 먼저 잘못한 것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원인 제공은 태국이 한 셈이었거든요. 태국의 경우에도 라오스 등의 이웃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불법 체류를 하곤 하는데요. 그러나 이들은 기껏해야 10명 중 2명꼴이고 그럼에도 태국인들은 이웃 동남아 국가들을 무시하며 이들은 전부 불법 체류자라며 근거 없는 비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태국인들은 10명 중 8명이나 한국에서 불법 체류를 하고 있었다니 그야말로 한국이 태국 국적자들을 입국 거절시킨 건
정당방위였던 것이죠. 그리고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던 저는 태국 국적을 가졌음에도 3초 만에 한국에 입국할 수 있던 것을 보니 한국은 정말로 태국인들만 골라서 입국을 거절시킨 것이 아닌 태국인들은 애초에 불법으로 체류할 목적으로 한국에 넘어왔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태국인들은 당연히 자동 시스템에 의해 추방당할 수밖에 없던 거였습니다. 그러나 팅팅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팅팅은 이건 전부 한국의 음모일 뿐이고 한국은 인종차별의 국가가 맞으며 태국의 야생동물을 훔쳐먹을 뿐더러 길거리에 대소변을 아무데나 싸놓음으로써 태국의 질서를 해치는 야만인들이라며 길길이 날뛰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공항에서 나와 한국 길거리를 걷자마자 팅팅은 역시나 아무 말도 못하며 그저 당황한 채 뒤통수만 연신 긁을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그저 평범한 길거리에서조차 놀랍도록 최첨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일단 한국에는 전선이나 수도관, 통신 케이블 등을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요. 태국만 해도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전선이나 각종 통신 케이블들도 정신없이 꼬여 있어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애초에 이러한 전선이나 케이블 등을 전부 지하로 매장함으로써 시각적인 혼란을 없애고 더욱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보장하고 있었는데요. 덕분에 한국은 그저 평범한 길거리마저도 전선이나 전봇대 등이 보이지 않아 깨끗하고 현대적인 외관을 제공했고 팅팅은 이러한 선진적인 모습은 난생 처음 봤다는 듯 그저 멍청한 표정을 지으며 두 눈을 껌뻑일 뿐이었죠. 물론 팅팅은 분명 한국인들은 길거리에 대소변을 아무렇지도 않게 보는 민족이라며 비하했지만 현실은 한국 길거리에는 사람의 대소변 자국은커녕 동물의 소변 자국조차 보이지 않았고 심지어 한국인들은 길거리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지도 않는지 거리는 놀랍도록 깨끗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남이 나라까지 와서 길거리에 볼일을 본다니 이건 정말 믿기 어려운 소리였어요. 솔직히 저는 태국 관광지 길거리에서 볼일을 보는 사람들을 종종 보긴 했는데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같이 한자가 적혀 있거나 중국 국기가 그려진 옷을 입고 있었고 제가 본 한국인들은 절대로 중국과 연관이 있는 옷을 입는 경우가 없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팅팅이 말한 길거리에서 볼일을 보는 사람들은 한국인들이 아닌 오히려 중국인들일 가능성이 더욱 높아 보였습니다. 저는 반한 감정에 휩싸여 이러한 당연한 추론조차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던 거였고 한국의 선진적인 면모를 포착하자마자 그제야 정신을 차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뭘 이 정도 가지고 놀라냐는 듯 더욱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한국의 신호등조차 AI로 제어되며 교통량과 보행자 활동에 따라 실시간으로 조정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스마트 보행자 횡단 시스템은 안전을 우선시하여 노인이나 장애인의 횡단 시간을 자동으로 연장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분명 한국의 횡단보도 신호등은 그렇게 긴 편이 아니었음에도 꼭 지팡이를 집은 노인이나 휠체어를 탄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만 되면 더욱 많은 시간이 주어지길래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는 전부 AI 센서가 노약자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녹색등 지속 시간을 연장하여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인프라였고 또 약자를 배려하는 수준 높은 시스템이었어요. 태국의 경우 인프라가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아예 신호등이나 횡단보도 자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심지어 태국 오토바이의 경우 보행자를 보고도 빨리 이동하기 위해 보행자를 그냥 무시하는 경우가 태반이죠. 보통 태국에는 수많은 오토바이들이 즐비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오토바이 무리 속에는 혼란 속의 질서가 있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이건 전부 잘못된 사실로 태국에서는 오토바이 보행자 사고로 죽거나 다치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십 차례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이러한 놀라운 인프라를 보면 이 나라의 사람들이 과연 남이 나라까지 와서 야생동물을 잡아먹을 정도로 교양 수준이 형편없거나 또 가난한 사람들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었고 저는 그렇게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팅팅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팅팅은 자신이 그동안 제게 헛소리를 일삼으며 제가 반한 감정을 가지도록 선동을 했다는 사실에 찔렸는지 이내 과장을 하며 한국은 나라 자체가 거짓투성이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저길 보라며 한국은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사기꾼의 민족인데 어째서 한국을 그렇게 쉽게 믿는 거냐며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녀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웬 드론이 으슥한 골목길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또한 우연히도 드론 근처에는 한국 경찰들이 순찰을 하고 있는 듯 보였기에 팅팅은 자신이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듯
한국 경찰에게까지 시비를 걸어대기 시작했어요. 이봐요. 저 드론은 대체 뭐 하는 드론이죠? 한국은 자국민들끼리도 서로 못 믿어서 저런 흉측한 기계로 서로를 감시하고 있나요? 이런 한심한 국가가 태국인들을 차별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추방하고 있다니 한국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해요. 그런데 한국 경찰은 이에 질세라 충격적인 답변을 건네오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인들은 자국민을 감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당신의 영어 발음을 들어보건대 당신은 분명 중국인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인인 당신이 자국민 감시에 대해 논하다니 정말 웃음도 안 나오는군요. 저 드론은 불법 체류 태국인들을 감시하는 드론으로 현재 이 골목 지역은 한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며 범죄를 저지르는 태국인들이 다수 숨어 있다고 판단되어 드론을 통해 사람이 진입하기 어려운 곳까지 샅샅이 수색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한국에서는 불법 체류자들이 아무리 숨어봤자 전부 적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애초에 골목 및 지하철역, 번화가 등 AI 기반 카메라가 이곳저곳에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AI CCTV는 자동으로 태국인의 얼굴을 인식하고 특정 지역에 이들의 숫자가 비정상적으로 많을 경우 자동으로 경찰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포착된 태국인들 대부분은 얼굴 인식 대조 결과 불법 체류 상태라는 사실도 알아냈죠. 저희가 드론으로 이 주변 지역을 수색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이곳 근처 AI CCTV는 골목의 태국인들의 숫자가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것을 이미 포착한 상태거든요. 이제 AI 얼굴 인식 및 행동 분석 기능이 탑재된 드론이 불법 체류 태국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확보할 것이고 이들은 이제 도간에 든 쥐 신세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경찰의 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수준이 다른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고 최첨단 기술력을 통해 불법 체류자들을 너무나도 손쉽게 잡아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렇듯 불법 체류에 대한 명확한 증거까지 나오자 저는 도저히 태국 편을 들 수가 없게 되었죠. 하지만 팅팅은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뻔뻔한 건지 그녀는 잘 걸렸다는 듯 맹렬히 따지고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봐요.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태국인들을 못 살게 군다는 말인가요? 태국인들이 아무리 한국에서 불법 체류를 한다고 해도 먹고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치다가 실수를 할 수도 있지. 한국은 박애주의라는 것이 아예 없는 형편없는 국가란 말인가요? 그리고 한국의 기술력은 형편없는데 도대체 당신들의 기술력을 어떻게 믿고 이곳에 거주하는 태국인들을 불법 체류자라고 확정지을 수 있단 말인가요? 그러나 팅팅의 외마디 외침과는 달리 한국 경찰은 경악을 금치 못할 답변을 해올 뿐이었습니다. 중국인인 당신이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논하는 건가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꾸조차 할 가치가 없군요. 실제로 한국의 기술력으로 잡아낸 태국인들은 100% 전부 다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니까요. 이건 통계가 증명하는 객관적인 사실이므로 당신이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태국인들은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착한 사람들이라고 하셨나요? 글쎄요. 현재 한국에 불법 체류하는 태국인들은 거의 다 불법 일을 하며 한국을 완전히 망치고 있는 걸 보면 당신의 말은 궤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번 주만 해도 저희 부서는 불법 마사지 가게에서 일하는 태국인 50명을 검거했는데요. 이들은 마사지 업소 간판을 내걸고 약물 사업을 벌이기도 했고 심지어 이곳에서 일하는 불법 업소 태국 여성들은 한국 국적을 얻을 계획으로 순박한 한국 남자들을 이용하는 인간 이하의 행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불법 체류 태국인들이 폭증한 이래로 한국은 전례 없는 국가 신뢰도 지수 하락을 겪고 있고 태국인들이 하도 약물 문제를 일으키다 보니 약물 청정국이라는 말도 오래전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 입장에서 이러한 불법일을 일삼는 불법 체류 태국인들을 그냥 놔둘 수가 있겠어요? 그의 말에 저는 그저 충격을 받고 고개를 푹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에 대해 완전히 오해를 하고 있었고 역시나 한국은 명확한 사유 없이 다른 국가를 무시하거나 공격하는 국가가 아니었던 거였거든요. 그저 피해의식에 휩싸인 태국은 괜히 한국을 건들다가 완전히 국가 괴멸급 피해를 입고 주저앉을 뿐이었던 거죠. 그리고 한국은 경제 규모 자체가 태국과는 수준이 다른 국가이므로 태국이 경제적으로 파산 상태에 직면하든 말든 특유의 안정적인 경제순환을 보이며 여전히 최고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한국의 후진적인 면모를 포착하러 온 팅팅은 마음먹고 온 한국에서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하고 도망치듯 한국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맨으로서 한국에 온 저는 본의 아니게 한국의 선진적인 면모만을 촬영한 채 태국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저는 태국이 한국에 까부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는 행위라는 것을 모두가 알아야만 저희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고, 현재 한국에서 촬영한 선진적인 모습들을 태국 커뮤니티 모든 곳에 업로드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히려 모든 잘못은 태국인들에게 있었고, 혹여나 한국이 잘못을 했더라도 감히 태국이 생각보다도 훨씬 더 부유한 선진국이었던 한국에 까부는 건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인 격이었거든요. 물론 팅팅은 한국의 후진적인 면모를 포착하려고 하다가 한국 직원들에게 모든 논리 싸움에서 패배하고 혼비백산하여 도망가는 것도 전부 영상에 담긴 상태이므로 한국에 대한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며 이익을 챙기던 팅팅의 저질 언론사도 꽤나 피해를 볼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